이 시설은 정말 양식장일까? 설란 이후를 개발한 곳은 산둥심의 친환경 양식 유한공사로 또 이런 10조의 어떤 조업 안전을 확보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하는 게 아닌가, 저는 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먼저 이 구조물 정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2018년과 작년 서해 설치한 설란 125 관련 내용은 중국 반영 매체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스펙을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이 구조물들이 심해 양식 시설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법뿐 아니라 지난 2000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건데 两国的海洋权益主张重叠，双方正在推进海域划界谈判。同时，根据中韩渔业协定，在中韩暂定措施水域内积极开展合作。针对双方存在的涉海分歧，中韩通过海洋事务对话合作机制保持着良好的沟通，两国海上执法部门之间的沟通渠道也是顺畅的。 그렇다면 이 시설은 정말 양식장일까? 설란 이후를 개발한 곳은 산둥심의 친환경 양식 유한공사로 2018년 심해 양식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 산둥해양 자회사기도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노르웨이 연어양식 기업 살마르가 설란과 비슷한 양식시설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름 110m, 높이가 69m에 달하는데 이 구조물 역시 중국 칭다오에서 건조돼 2017년 노르웨이로 옮겨졌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 상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문제의 구조물은 중국의 국가급 심해 원거리 해양 양식 실험구역에 설치됐습니다. 이 구역 일부가 한중 잠정조치 수역과 겹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진짜 논란은 이 시설물들의 용도를 떠나 이런 초대형 구조물을 하필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장소에 설치했다는 거겠죠. 서해 중간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입니다. 양국은 오랜 기간 해양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2000년 어업협정을 타결하며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이곳에선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일체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겁니다. 사실 이런 구조물 중국 측 얘기처럼 이게 해양 어업 보조 시설이다 이럴 경우 이게 어업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로는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 상정이 돼서 양측 간 합의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10조의 어떤 조업 안전을 확보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하는 게 아닌가, 저는 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양식선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시추선 형태의 구조물은 여전히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석유 시선을 개조한 이 구조물은 웬만한 축구장 크기에 헬기 이착륙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들이 이중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상 정찰 장비나 드론 등을 탑재한 위장용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민군 융합 전략에 드라이브를 걸어왔고 이 시설물들이 사실상 국유기업 소유란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지난 2월에는 우리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가 이 시설물을 점검하려 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에 탄 민간인들이 접근해 조사 활동을 막아섰고 우리 해경까지 급파돼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20여 년 전 중국 대표단과 마주 앉아 한중 어업협정을 타결한 당시 협상의주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 당시 해수부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어업협정 실무를 주의했던 박덕배 전 인하대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설란이라는 건 다목적일 수도 있는데 시추선의 경우는 다르죠, 완전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해 바다에 중국 측은 굉장히 수심이 낮거든요. 20-30m밖에 안 될 거예요, 깊어봐야. 그런데 그 시추선이 모르긴 몰라도 한 70-80m 이상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목적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렇게 만약에 인정을 받으려면 설란이라는 바다 목장도 잠정된 지역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의심을 안 받으려면 만약에 양시장 위치로서 좋다고 생각한다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시추선은 잠정조치 수역 밖으로 나갔어야 되죠.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줬던 영유권 확장 행보를 서해에서도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중국은 인공섬을 조성하고 분쟁 중인 남초 등을 무력 점령한 뒤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엔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요 간의 시선을 설치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간극은 컸습니다. 중국 측은 다만 필요시에 한국 측의 시설물 현장 방문을 주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단 외교적 협의를 통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되 단계별 대응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어협정은 분쟁을 피하고 해역의 평화를 함께 지켜가자는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악화된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합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